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그 막대 그래프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꺾은 선 그래프가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저 글자를 보고도 알겠지만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꺾은 선 그래프. 그래서 받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비교하기인데요. 왼쪽이 예전에 배웠던 막대 그래프, 오른쪽이 새로 배우게 될 꺾은 선 그래프인데 모양 자체가 막대 그래프는 막대 모양이고 꺾은 선 그래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점을 표시한 다음 그 점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모양으로 확인되죠. 자, 그러면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로는 왼쪽 그래프 볼게요. 막대 그래프는 가로가 시각이죠. 자, 오른쪽 그래프 역시 가로는 시각이네요. 자, 그러면 세로는 뭔가 봤더니 막대 그래프 세로 온도,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세로 역시 온도네요. 그러면 같은 점을 먼저 적어둘게요. 가로는 시각, 세로는 온도로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눈금의 크기가 같다고 미리 이제 찾아 놓은 건데요. 확인을 해보면 5칸이 5도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칸의 크기는 1도겠네요. 1도씨. 자,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5칸이 5도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칸은 1도씨겠네요. 따라서 방금 적혀 있었던 것처럼 눈금의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몇 도로? 1도로. 1도씨로 갔습니다. 아이쿠야. 자, 그러면 다른 점을 찾아볼 건데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그렇죠. 수량을 막대로 나타냅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는 그렇죠. 선으로 나타낸다고 방금 배웠고 모양에서도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 다른 점은 자료에 어떤 점을 알아보기가 쉽냐는 건데요. 막대 그래프의 경우는 자료의 양을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는 자료의 변화 정도를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별 온도는 꺾은 선 그래프가 더 비교하기에 좋은 그래프였고요. 지금 모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가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줄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꺾은 선 그래프는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라서 기울어진 정도를 보면 기온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자료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자료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용도의 그래프로 많이 쓰입니다.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복습해 볼게요. 예제 1번. 후민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월별 강수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은 월별 강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오른쪽은 월별 강수량을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네요. 자, 강수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는 어느 것이냐 했는데요. 방금 배웠듯이 막대 그래프는 양을 알아보기 편한 거고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죠. 이유는 그 기울어진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죠. 따라서 1번은 강수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쉬운 거라서 어떤 그래프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같은 점은 가로는 뭘 나타냈을까요? 자, 봅시다. 가로는 그죠? 월을 나타냈고 세로는 강수량을 나타냈다라고 그래프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가로는 월, 세로는 강수량.
자, 그 다음, 세로 한 칸의 크기가 같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세로 눈금이라는 표현을 아는지 확인하려는 문제인 것 같네요. 세로 눈금, 자, 여기죠. 여기 한 칸 한 칸인데요. 역시 여기도 지금 5mm가 5칸을 나타나 있으므로 한 칸은 그렇죠. 1mm를 나타내겠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도 5mm가 5칸이므로 한 칸은 1mm를 나타내겠네요. 그래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mm로 같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는 자, 뭘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막대 그래프는 막대로 나타내고 꺾은 선 그래프는 선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름도 저렇게 지어졌다. 입니다. 자, 이제 2번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중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더 적당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양,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를 보기 쉽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억, 도서관에 있는 종류별 책의 수는 양을 알아보면 되겠죠. 뭐 위인전 몇 권, 소설책 몇 권. 자, 호수의 수온 변화. 자, 변화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보다는 꺾은 선 그래프겠네요. 자, 서울시의 월별 전기 사용량. 자, 그러면 어떤 달과 어떤 달에 뭐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거는 변화를 나타내죠. 자, 좋아하는 과일별 학생 수 양이죠. 사과 몇 명, 수박 몇 명, 이런 식으로 따라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더 적당한, 뭐, 나타내는 방법은 뭐 다 나타낼 수 있지만 더 적당한 것은 보기에서 변화를 알아보는 게 좋은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예제 3번 뿌나의 방 안의 온도를 재어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보면 위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냅니까? 했는데 가로는 그렇죠. 시각, 세로는 온도를 나타낸다고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로는 시각, 세로는 온도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도씨를 나타냅니까? 했는데 요렇게 봤더니 5칸이 5도씨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한 칸은 5 나누기 5를 해서 1도씨를 나타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도씨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꺾은 선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세 번째로 물었는데요. 꺾은 선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기에 적혀 있네요. 그렇죠? 방 안의 온도입니다. 자, 이해 많이 가나요? 자,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의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먼저 봤더니 꺾은 선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한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자, 수량은 먼저 눈금을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어떤가요? 세로 눈금 5칸이 아이스크림 판매량 10개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세로 눈금 한 칸은 10을 5칸으로 쪼개보면 2개씩이구나 라고 세로 눈금 한 칸은 2개를 나타낸다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더 볼 건데 가로는 시각을 나타내고 세로는 아이스크림 판매 개수를 나타내네요. 그리고 그래프가 11시부터 3시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봤더니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네모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언제까지 늘어나다가 줄어드나요?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그쵸? 오후 2시에 멈춰서 오후 2시에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줬죠. 따라서 오후 2시까지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 그렇죠.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그 지점 오후 2시입니다.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언제인가요? 했는데요. 꺾은 선 그래프가 변화를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이용해서인데요. 어디가 제일 많이 기울어졌나 했더니 여기죠. 그죠? 그래서 한 개씩 그 월별 판매량을 다 눈금을 세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원하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기울어진 정도가 심한 곳. 따라서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가 심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꺾은 선이 가장 많이 기울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라고 쓰면 더 좋았겠네요. 자, 오후 1시에는 오전 11시보다 몇 개 더 팔렸습니까? 라고 우리가 알아본다면 먼저 오후 1시, 오후 1시는 여기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한 칸이 2개를 나타내는 거고 이 10에서 볼 때 한 칸 더 올라갔죠. 그래서 10에 2를 더하는 것이므로 오후 1시는 12개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 11시 여기죠. 오전 11시는 0으로부터 하나, 둘, 셋, 3칸인데 한 칸이 2개씩이므로 2, 3은 6, 6개네요. 또는 몇 개 늘어났는지를 여기 이 눈금과 그 다음에 이렇게로 비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세로 눈금 3칸 차이니까는 세로 눈금 3칸 차이므로 2, 3은 6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12 빼기 6을 하든 2 곱하기 3을 하든 결국 몇이다? 그렇죠. 6개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는 선생님이 아까 저기 화살표에 넣은 제일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오후 2시입니다. 자, 판매량이 가장 적을 때는 그렇죠. 오전 11시네요. 방금 했던 6개죠. 자,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언젠가요? 그렇죠. 오후 2시였죠. 급격히 늘어나서 많이 기울어졌다고 했죠. 자,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적게 늘어난 때는 기울기가 가장 조금 기울어진 때인데요. 우리가 수량을 다 읽어서, 그래프 읽어서 11시 몇 개, 12시 몇 개,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기울기가 가장 조금 기울어진 부분으로 찾는다면, 여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칸으로 센다면 한 칸 는 거죠. 2개 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적게 늘어난 때는 오후 12시입니다. 이번에는 물결선을 이용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 배울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요? 그렇죠. 물결선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물결선은 꺾은 선 그래프 그릴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본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결 모양이라서 우리는 물결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몸무게가 0kg부터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한다면 이 부분 강아지의 몸무게가 어느 1월에 18kg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죠. 18보다 아랫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없앤다. 필요 없는 부분을 물결선으로 줄여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에서 강아지 몸무게가 1월부터 4월까지에 조금 느는 게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나 그래프에서 본다면 1월에서 2월까지가 가장 많이 늘었고 2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은 그보다 적게 늘었구나가 잘 보이죠. 따라서 물결선을 사용하면 변화하는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로 눈금 한 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로 눈금 한 칸.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 자, 그러면 가 그래프는 세로 눈금 한 칸이 5칸이 지금 오기 때문에 한 칸은 1이겠죠. 그래서 1kg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나 그래프를 본다면 5칸이 0.5죠. 그래서 한 칸은 0.1kg입니다. 자, 그러면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나가 더 작죠. 그리고 한 칸의 크기가 더 작은 나 그래프가 강아지의 무게 변화가 더 잘 나타나죠. 그래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작을수록 변화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부분 마무리 해볼까요? 두 그래프의 같은 점은 강아지의 무게를 월별로 조사해서 나타내었다. 맞죠? 그 다음에 나 그래프는 세로 눈금이 몇부터 시작하나요? 그랬는데 세로 눈금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따라서 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나 그래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물결선이 있습니다. 물결선. 자, 물결선이 있고, 물결 위로 봤더니, 여기 17kg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7부터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다? 그렇죠. 물결선입니다. 나 그래프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 나타내어서 몸무게의 변하는 모습이 가 그래프보다 더 잘 보인다. 자,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줄였다? 물결선을 이용해서 줄였다. 자, 여기까지 잘 가나요? 자, 문제로 더 확인을 해봅시다. 어느 공장의 불량품 수를 매달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불량품 수가 나와 있고요. 가로는 월을 나타내는데 1월부터 5월, 그 다음에 세로는 불량품 수를 나타내네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봤더니 불량품의 개수는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1월에서 2월, 자, 1월에서 2월도 기울기가 아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도 그렇고요. 3월에서 4월도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전달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든 때를 물었네요. 그렇다면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가장 많이 기울어진 곳을 찾아야겠네요. 그렇게 봤더니 여기서부터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걸 알 수 있죠. 개수로 다 세도 되지만 그래프를 읽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월에서 4월까지이므로 전달에 비해 많이 줄어든 때는 4월이죠. 이거는 무엇을 보고 확인했는지를 다시 적어본다면 선이 오른쪽 아래 가장 많이 기울어진 때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라면 증가하는 거고 늘어나는 거고 오른쪽 아래라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월은 4월보다 불량품의 수가 몇 개 줄어들었습니까? 했는데요. 친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제 세로 눈금이 한 칸이 나타내는 개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더니
5칸이 50개를 나타내었네요. 그렇다면 한 칸은 50을 5칸으로 나누어 봤더니 10개씩이구나. 10개씩 나타내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월은 여기고 5월은 봤더니 여기까지가 50 그리고 50에서 한 칸 더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5월은 60개입니다. 자, 그러면 4월을 볼게요. 여기까지가 50, 그 다음에 한 칸이 10이니까 60, 70, 80개네요. 자, 또는 어떻게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2칸 차이죠. 그래서 둘을 비교했더니 한 칸, 2칸 차이니까로 10개씩 2칸이니까 10 곱하기 2를 해서 개수 20개인 걸 알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 수량을 정확히 해놓은 걸로 봤을 때는 4월이 80개였는데 5월이 60개가 되었으므로 빼면 몇인가요? 그렇죠. 20개죠. 그래서 이제 2번의 답은 20개겠네요. 선생님이 다 빨강색으로 썼기 때문에 답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나 봤더니 오늘의 온도에 대한 두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오늘의 온도를 1시간마다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알맞은 말에 0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가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가로가 시각 그리고 나 그래프도 가로가 시각 세로가 온도 세로가 온도. 자, 똑같죠?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 조사한 것도 똑같은데 차이는 가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하고 나 그래프는 물결선을 사용하여서 필요 없는 부분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모놓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작은 값이 20도이므로 20도씨보다 작은 값은 그렇죠. 필요하지 않죠. 7시부터 조사를 했는데 20도씨보다 작은 값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에 0표를 해줬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면 세로 눈금의 칸을 크게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값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했는데 라그래프에 나온 물결선이죠. 물결선을 사용하면 세로 눈금의 칸을 크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봐도 세로 눈금 5칸이 이 정도에 나타나 있다면 여기는 더 크게 요만큼에 나타나 있어서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가 그래프와 나 그래프 중에서 더 읽기 편한 것은 그렇죠. 세로 눈금 칸을 크게 볼 수 있는 나 그래프죠. 자, 네 번째, 오전 10시 이후에는 온도가 더 그렇죠. 올라갈 것입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지금 7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도 올라갈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다 표시했나요?